불만 고객 응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불만 고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산부인과 뭐 고객 트렌드라던가 트렌드의 CS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불만 고객 응대 첫 번째 불만 고객 응대에서 컴플레인하고 클레임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컴플레인 거셨어요, 클레임 거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컴플레인하고 클레임하고 차이가 뭐냐면 법적인 보상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는 거를 클레임이라고 하고 뭐 심리적으로 뭔가 저희에게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를 컴플레인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구분이 이렇게 돼요. 병원에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 대기 시간이나 아까 그 고객님도 대기 시간 때문에 응대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제공 미흡, 저희가 이제 뭐 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정보에 대한 제공이 미흡했다거나, 뭐 제품에 대한 정보와 제공이 미흡했다거나, 고객 응대 서비스가 조금 미흡했다거나, 진료 대기 시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객 자신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오셔서 악의적으로 불만이 있으시거나 본인이 기억하는 것과 내가 기억하는 건 달라. 메멘토처럼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있는 마찰, 그다음에 감정적 반발. 본인이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오셨을 때 엄청 기분이 좋았는데 그분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반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직원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병원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친절하다고 많이 느꼈는데 불친절이나 회사 규정,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방침 때문에 안 돼요, 저런 방침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해서 회사 규정을 핑계로 업무 미숙하게 처리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족한 상품 지시, 저희 이거 뭐 있는데 뭐가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잠시만 기다리세요, 죄송한데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요, 이런 미숙한 응대 때문에. 그리고 고객이 무슨 요구를 했는데 회피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그다음에 동일하지 않은 매뉴얼, A 선생님은 이렇게 매뉴얼을 안내했고 B 선생님은 이렇게 매뉴얼을 안내해서 동일하지 않는 매뉴얼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선생님은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컴플레인과 클레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레인과 클레임의 차이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의 불만 사항에 대한 통보 정도예요. 불만 정도, 그냥 감정적인 전달. 근데 클레임은 조금 달라요. 보통 백화점이나 상위에 있는 하이엔드에 있는 데에서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면서 물리적, 정신적, 법적 보상으로 해결을 원하는 거. 그래서 물질적, 정신적, 법적 보상을 요구하시는 고객님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클레임에 해당이 됩니다. 상황에 따른 불만 유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적 상황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시간적 상황에 대한 불만, 절차적 상황에 대한 불만. 불만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보시면은 정보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주차 가능한지, 진료 원장님이 누구신지, 당일 진료가 가능한지, 비보험 진료에 대한 비용 어떤 건지 제가 아까 꼼꼼히 봤거든요. 비보험 진료에 대한 거. 근데 고객님들이 들어와서 보통 질문을 하지 저쪽을 보면서 비보험 진료가 얼마네? 이렇게 인지하진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 근데 이런 거를 해결을 방안을 할 때 전화, SNS 예약 접수를 하실 때 고객 접종 첫 번째 단계에서 안내해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시간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계속 대기 시간, 예약 가능한 시간, 비예약 시 진료 가능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시간적 상황에 대한 불만. 절차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접수, 결제, 영수증, 업무 처리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거. 지금까지 저희가 불만 고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 CS를 어떻게 응대해야 되고 하는 거랑 일맥상통할 거예요. 그것들이 만약에 전부 다 처리가 잘 된다면 사실은 이런 불만 고객 응대하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 불만 고객 응대 제4원칙이 있어요. 모든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 원칙인데 그건 원장님도 마찬가지세요. 책임 공감의 원칙, 감정 통제의 원칙, 언어 절제의 원칙, 역지사지의 원칙이에요. 책임을 나만 지면 되나요? 고객님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거나 클레임을 했어요. 응대하는 직원만 그 컴플레인을 받거나 클레임을 받거나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면 자꾸 미룰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자꾸 회피할 것 같고 제가 담당자가 아니에요. 그런 감정적인 피해를 보고 싶지 않잖아요. 하지만 전 직원이 그걸 같이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공통 매뉴얼을 쓴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수월해질 수 있어요. 보시면 책임 공감의 원칙이에요. 고객의 비난과 불만이 나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고객의 불만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 롤이 아니더라도 제가 여기에 직원이기 때문에 고객의 불만족은 나의 책임이기도 해요. 근데 그 마인드를 갖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리고 병원 조직원 구성의 일부로서 고객의 불만족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지 따로 지거나 혼자 지게 되면 사실은 동일시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피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짐도 나누면 가벼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은요, 누가 담당자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건지 아닌지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지, 이 선생님한테 악의적인 뭐 비난을 하거나 불만이 있는, 물론 그런 고객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보통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건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을, 원인을 막 찾아낸다거나, 이거 누가 그랬어, 이 문제를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실수했어. 보통 병원 내에서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실수한 선생님 데려와. 실수를 하면 그 실수가 왜 생겼는지, 다음번에 왜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지, 그 실수한 사람을 안정감이 없게 다음번에 그런 실수를 했을 때는 숨겨요. 그러면 왜냐, 혼났고 비난받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 때는 숨기게 돼요. 하지만 이런 실수를 했고 다 같이 해결 방안을 찾게 되면 다음번에 그 실수를 또 하더라도, 저 이번에 이런 실수했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될까요? 라고 오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조건 오픈을 해야 해결 방안을 찾지, 그걸 비난하거나 숨기거나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해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같은 직원들끼리 비난을 하면 안 돼요. 고객님이 우리한테 비난을 하고 컴플레인을 했는데 왜 우리끼리 서로 비난을 하냐는 거죠. 우리끼리는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 우리끼리 비난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파벌이 생기고, 많은 여자 직원들이 일할 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감정 통제의 원칙. 사람마다 경험이나 성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응대에서 오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응대할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병원에서 제시해줘야 돼요. 이 환자가 저한테 소리를 질러요. 그럼 병원에서 이 소리 지르는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로토콜을 병원에서 제시해줘야 돼요. 그런 프로토콜을 병원에서 제시를 해줘서 직원들을 좀 보호를 해줘야죠. 감정 통제의 원칙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언어 절제 원칙이 있어요. 말을 계속 많이 하게 돼요. 이 환자나 이 고객님을 달래기 위해서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자꾸 뭘 해준다고 하게 되고, 그러면 이걸 악용하는 고객님들도 꽤 있어요. 자칫 고객보다 말을 많이 하는 경우, 고객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고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말을 하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달래주는데 달래지지가 않으니까 고객님의 입장은 알겠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고요. 말을 하다 보면 계속 서로의 입장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말을 하지 마시고 프로토콜대로 그냥 저희 병원의 원칙은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마무리 응대를 하시는 게 불만 고객을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역지사지의 원칙.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데 사실 쉽진 않죠.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잖아요. 저희도. 고객 또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줘요. 고객이 우리의 규정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정을 딱 정해놓고 저희 병원은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 것보다, 그분은 업무 프로세스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업무 프로세스는 이렇다고 알려줄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4가지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만 고객의 처리 원칙도 있어요. 공정성의 유지 있어요. 공정하게 처리하셔야 돼요. 불만 고객들. 똑같이 대기 시간을 가지면 똑같은 원칙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장. 이분이 저한테 뭔가 불만족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대놓고 그게 불만족스러우셨어요? 그게 불편하셨어요? 그렇게 크게 얘기하시면 고객님이 내가 진상 고객인가? 내가 불편한 고객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대기실에 있다거나 그러면 되게 창피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불만을 얘기한 걸 다른 사람들이 알므로써 뭔가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요새는 개인 정보나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런 고객 불만족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불만 고객의 처리 원칙 중에 효과적인 대응이 있는데, 보상 방침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고객에 맞게 유연함을 유지하는 건데, 보상 방침 같은 경우에는 대기시간 보상 방침을 저번 주에 얘기했었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계속 유연함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작은 보상이라도 절차가 있어야 돼요. 일률적으로 공정함을 유지하면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뭔가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는 조치를 취한 후에 결과를 피드백을 해야 돼요. 꼭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불만 해결을 위한 상담 화법이에요. 오늘은 질문 받으려고 조금 짧게 준비했어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화법이 있어요. 신뢰감을 주는 거는 뭔가 정해져 있을 때 신뢰감을 주거든요. 상담자가 정해져 있을 때, 담당자가 정해져 있을 때, 원장님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사람의 업무 실력이 정해져 있을 때. 그래서 신뢰감을 주는 거는, 원장님 계신가요? 저희 대표원장님 계십니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신뢰감을 주는 말투를 쓰고 프로페셔널한 말투를 쓰면 사실은 불만족 고객들을 조금 누그러뜨리게 하는, 이 친구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나한테 응대하고 있구나. 목소리 톤이라든지 말투 자체, 그다음 말 어조체를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객들한테 보여졌을 때 말투 자체에서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그래서 CS 고객 응대할 때 말투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보다는 안녕하십니까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말투라고 얘기들은 해요. 그리고 레이어드 화법이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차시켜서 말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의뢰나 질문 형식으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해드리면 될까요? 저렇게 해드리면 될까요? 이 사람의 의견을 묻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한 거를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거 해드릴까요가 아니고 이걸 원하실까요? 라고 묻는 거. 근데 제일 많이 쓰는 화법은 쿠션 화법. 단호한 표현보다는 배려나 사과의 말을 먼저 전해서 사전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앞에 뭔가 그분에게 배려하는 말투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완충시킨 다음에 다음 얘기를 꺼내면 고객님도 이 직원들이 나에게 조금 배려를 하는구나, 미안해 하는구나. 쿠션 화법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상 화법은 약점이 있다면 반대로 강점이 있음을 강조하는 건데요.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러화법은 고객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같은 미러화법을 쓰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불만족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후광화법은 연예인이나 혹은 전문가, 매출 자료를 토대로 고객의 반대 저항을 감소시켜가는 방법인데, 전문가를 조금 얘기하면서, 혹은 연예인들도 이런 시술을 하세요. 이런 전문가들도 이런 시술을 하세요. 저희 매출의 70%가 이런 시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훨씬 더 고객님이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그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료들을 앞에 놓는 걸 항상 제가 얘기를 드려요. 신빙성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을 해주면 이 직원들이 나에게 돈을 벌려고 이걸 권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주사가 좋구나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서비스 수익 체인이에요. 저희가 첫 번째 강의 때 조직 구성원들의 내부 품질, 그 다음에 내부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다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품질이 안에 있는 저희의 시각적인 거, 절차적인 거, 프로세스, 매뉴얼, 불만, 고객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동일화되고 매뉴얼화가 돼서 내부 품질의 CS가 굉장히 좋아지면 조직 구성원의 만족감이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 다 같이 해결하고 다 같이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다 같이 뭔가 구성을 하기 때문에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는 병원에 대한 충성도를 유발하죠. 근데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는 어디에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소한 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 프로세스에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은 안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지만 서로를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병원에서 안전하다고 믿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절대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 서로의. 그런 안전성이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를 조금 가져다 준다는 거. 이 병원에 오면 난 조직원들한테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오면 문제 해결만 하면 돼. 내일만 열심히 하면 돼. 와서 스트레스가 없어. 이런 게 사실은 조직 구성원의 만족감이잖아요. 그런 만족도가 병원에 대한 충성도를 유발하고, 조직 구성원의 충성도는 업무 생산성을 유발해요. 어쨌든 제 강의를 듣고 뭔가 변화를 하고 병원에서 뭔가 일을 찾아서 하고 생산성을 유발을 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그때 강의 들었을 때 이거 조금 바꿔보면 좋다고 했는데, 이거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한 가지 이상의 그런 변화들이 업무 생산성의 유발인 거고, 이 업무 생산성의 유발은 서비스 가치를 유발하거든요. 고객님들의 대기 시간을 계속 안내를 해준다거나 고객님들을 계속 케어해준다거나, 이런 생산성의 유발들이 서비스 가치를 계속 유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가치는 고객 만족을 가져오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오셨던 고객님은 아마 또 오시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기 시간을 안내했고 끝까지 케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또 내원하실 거예요. 서비스 가치는 고객 만족을 가져오면, 고객 만족은 고객 충성도를 높여서 다른 병원을 못 가요. 이 병원만큼 친절한 데는 없다. 이 병원만큼 원장님처럼 꼼꼼하게 진료하는 데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병원은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불만 고객을 응대를 잘 해야 되는 거고, 그 응대를 잘 했을 때 내가 만족감이 들 수 있게, 그 만족감 가지고 병원의 충성도를 가지고 서비스 가치를 유발해서 고객 만족을 가져옴으로써 고객 만족이 고객 충성도를 높여서 수익성 성장을 유발하는 거죠. 이 고객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와가지고 질환만 봐요. 뭐 3번, 4번, 5번 방문하고 우리가 시각적인 게 늘고, 이 병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익성이 발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질환으로 왔지만 나중에는 질환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눈여겨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 관심은 조직이 만족을 가지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잘 했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고객 만족으로 이어져서 거기 결국엔 먹이사슬처럼 사실은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불만 고객 응대든 매뉴얼이든 아니면 우리의 CS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서비스 수익 체인의 맨 꼭대기에 있는 수익의 성장을 유발하는 이 얘기가 사실은 CS의 마지막 얘기거든요. 모든 CS의 디테일함은 수익성 성장을 유발하는 거. 항상 얘기해요. 병원 기업의 목적은 저희가 비영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을 유발을 해야 된다. 불만 고객이 왔을 때 제일 힘들어 하신다고 해서 사실은 대기 시간 관리라든지 불만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강의를 짧게 준비를 했고 영상 하나 보고 질문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배우지 않고 여러분 달라질 수 있냐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말씀해 보세요. 그게 국영수든 공무원 시험이든 기술이든 장사든 뭐 여러분 사람을 웃기는 일이든 아니면 노래든 만화를 그리는 것이든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데 어떠한 개선이 있겠습니까? 흙수저다. 해조선이다. 저에게 무수히 많은 분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지옥에서 벗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진흙탕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야죠.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자빠져만 있냐고요. 세상이 시공창이라고 한탄만 해서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움이 없다는 건 발전이 없다는 뜻인데 도대체 뭘 기대합니까? 이분이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되게 세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도 이분 영상을 보면서 되게 뒤통수를 많이 맞거든요. 저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되게 베이직하고 기본적인 얘기인 게 저희가 CS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고객 응대를 잘해야 된다, 불만족스러운 고객들의 응대를 잘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만족도를 위해서다, 그 다음에 수익을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가 보다 하는 거랑 진짜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거, 그 다음에 생산성을 유발해서 뭔가 움직여 보는 거, 그 다음에 뭔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배워보는 거, 뭐 교육도 배우는 시간이죠. 사실 지금 이런 교육 시간도 갖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한다는 거, 근데 이런 교육뿐만 아니고 이 배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저희 불만 고객이 왔을 때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을 거예요. 불만 고객 응대 매뉴얼은 본인들이 만드는 거라 불만 고객이 오셨어요. 그분이 왜 불만족스러운지 넘버링을 하시는 거예요. 1번 오늘 날짜 적으시고 오늘 이분이 어떤 불만을 야기하심 하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밑에 쓰는 거죠. 그거를 계속 적다 보면 어느 순간 공책 한 권이 될 거잖아요. 그 공책 한 권을 예쁜 데다 옮기셔서 매뉴얼북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직원이 오거나 아니면 저희 회의하거나 이럴 때 이런 불만 응대 고객 만족 매뉴얼이 있다. 우리 병원에는 이거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어떤 병원에도 이거를 만들지를 못해요. 이런 작업을. 근데 아주 쉬운 작업이에요. 오실 때마다 적는 거예요. 어떤 불만족스러움을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다음번에 똑같은 그 불만족이 왔을 때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결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 다음번에 또 해결했을 때 그 방법을 밑에다 또 적고 그럼 그게 매뉴얼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배움하고 공부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CS 고객 응대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그리고 용모 복장, 청소 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은 걸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는 리스트를 만드시면 돼요. 오늘은 좋은 환자가 오셨어. 우리한테 칭찬해주는 환자가 왔으면 칭찬 리스트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불만족 리스트도 만들어 보시고 뭐가 불편했는지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일주일치 모아서 보면 되게 웃겨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대기 시간을 관리했구나. 그거를 나중에 손대서 매뉴얼북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본인들만의 매뉴얼을 만드시는 거 조금 추천드리고 불만 고객 응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항상 얘기들 하시는데 답은 이 안에 있거든요. 24시간 붙어서 누군가가 케어해줄 수는 없어요. 불만 고객 응대는 본인들이 찾아내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어서 찾아내시는 거 이런 것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 질문 때문에 오늘 좀 짧게 끝냈어요.